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유한양행 주가 지금도 굉장한 저평가 국면이 아닐까,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 두 가지 재료를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연구원께서 유한양행 관련한 리포트를 쓰셨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3조 원대 매출을 올릴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블록버스터 제약사로 이제 격상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자,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14만 5천 원인데 무려 현재 주가 대비 5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예고가 되니까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의 리포트입니다. 자, 그런데 22만 원 적정 가격이라고 보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혜순 연구원님의 오늘 리포트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이 수치를 낮춰 잡았다라고 포착되는 부분 한번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티닙과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지금 어떤 시장을 노크하고 있죠? EGFR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비소세포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름이 EGFR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14조 원까지 커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 중에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의약품은 타그리소라는 의약품입니다. 얘네가 점유하고 있는 파이가 10조 원 정도예요. 자, 그런데 얘네보다 지금 효과가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의약품이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입니다. 자, 그런데 보다 2027년까지 예상할 수 있는 점유율을 몇 퍼센트로 본다? 19%예요. 그러니까 20%도 점유가 안 될 것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유한양행 28년의 매출이 3조 원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비소세포 폐암 시장 점유율은 19%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값은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결과값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고요.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기대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지 렉라자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둘 다 타그리소도 마찬가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도 마찬가지. 자, 치료군과 대조군 둘 다 동일한 429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값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결과값에서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FDA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긴급 승인 절차를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승인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에 있던 의약품보다 신약으로 평가받는 의약품이 훨씬 효과가 좋거나 무조건적으로 환자들한테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긴급 승인 절차를 발동을 하고요. 거기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그만큼 판매를 빨리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FDA는 뭘 보고 이런 긴급 승인을 결정했을까요? 당연히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 23.7개월, 타그리소는 16.6개월, 무려 7개월 더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길다. 이 부분에 대한 뭐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객관적 반응률도 앞섭니다. 1% 정도지만. 자, 24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생존율은 리브리반트 렉라자 병용요법이 74%고요. 타그리소 단일요법은 69%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 임상 3상 결과값으로 봤을 때 병용요법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를 FDA 쪽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례 없이 신속 승인, 긴급 승인 절차를 통과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얀센 입장에서는 빨리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홍보에 열을 쏟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효과가 좋은데 왜 20%밖에 점유를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은 부작용에 관련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부작용 결과를 보면은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포착이 되죠, 당연히. 3등급 이상의 중증 환자한테서 부작용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3등급 이상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100명 중에 75명꼴로 부작용이 발현이 됩니다. 자, 타그리소는 100명 중에 43명꼴이니까 이쯤 되면은 부작용 확률이 30% 높게 측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부작용이 되면 나타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치료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중단되는 만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은 타그리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한 가지 약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치료 중단율이 35%에 달합니다. 타그리소만 먹었을 때는 14%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겠느냐라는 우려가 전체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어떤 하나의 약점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얀센은 바보가 아니죠. 자, 이런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형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렉라자는 뭡니까? 알약이에요. 그리고 리브리반트는 뭐냐? 주사제인데 주사를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정맥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링거 형식의 주사제 형태가 리브리반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알약을 먹고 링거를 맞았을 때 부작용 확률이 75%, 치료 중단율이 35%인데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한다?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을 노리고 있는 게 얀센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SC 제형으로 변경하면 첫 번째 뭐가 좋습니까? 투약 시간, 투약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환자들이 무조건 병원에 가서 링거를 2시간 이상 맞아야만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5분 만에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 제형이 필요하겠구나, 이래야 더 많이 팔리겠구나라는 판단이 먼저 섰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간단하게 투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할로자인 기술을 갖다가 SC 제형을 도입을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로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SC 제형으로 변경을 했을 때 정맥주사 제형 대비해서 효과가 훨씬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가 높은 대신 부작용이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리브리반트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투약 편의성 5분 만에 주사제로 낮추는 거고요. 훨씬 더 투약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죠. 자, 효과가 올라가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SC 제형으로의 변경을 통해서 이 3등급 이상 중증 환자의 부작용 발현 확률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취지가 명확하게 있다. 지금 현재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C 제형 변경도 FDA 승인을 받는데 어떻게 또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것도 긴급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긴급 승인. 그러면 긴급 승인은 몇 개월 뒤에 결과가 나온다? 6개월 뒤에 결과값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부작용이 43%로 동일해질 수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훨씬 효과가 좋은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 처방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존의 타그리소 단일 처방을 더 선호하시겠어요? 환자고요. 암 환자고요. 생명이 달려있는 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진행 생존 기간 그리고 내년 5월에 발표를 앞둔 전체 생존 기간에서도 타그리소 대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결과값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부분의 환자들은 첫 번째 처방 대상을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19%가 맞을까요? 3년 뒤에? 저는 이거 근거 자체가 좀 빈약하다. 최소 30에서 40% 정도의 시장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유한양행의 렉라자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매출액이 조 단위로 변경이 된다. 영업이익도 물론 그만큼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치가 여기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비소세포 폐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생기겠죠. 뭡니까? 적응증에 관련된 얘기가 기다리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렉라자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위가 어디냐? 뇌입니다. 폐에서 생성되는 공기는 뇌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런데 뇌 종양을 고치는 게 쉬우냐?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뇌는 뭘로 보호가 돼 있죠? 뇌의 수막으로 이제 보호가 돼 있습니다. 이 수막을 왜 이제 가지고 있느냐? 뇌에 어떤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뇌 보호 관점에서 수막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뇌 수막을 통과할 수 있는 이제 종양이 있습니다. 이게 소세포 폐암이에요. 비소세포 폐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폐에서 빨아들인 공기가 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안쪽에 굉장히 밀입자로 구성이 된 암세포가 같이 유입이 되면서 뇌에 종양이 발현이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전체 60% 정도가 뇌종양이 이제 후발로 따라온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치료제를 갖다가 적용을 하려고 해도 치료제를 걸러내는 역할을 수막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투과가 되는 의약품 개발에 지금 빅파마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들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렉나자가 이 뇌수막 투과율에서 지금 현재 종양 관련된 의약품 중에 거의 1등 수준의 투과율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을 잡으려고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을 했는데 이게 또 뇌 쪽 수막의 통과가 이게 유의미해지면서 이 안쪽에 있는 종양까지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소세포 폐암 FDA 승인은 이미 받은 상황인데 적응증 확대가 뇌 쪽으로도 가능한 재료가 또 남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 종양까지 치료할 수 있는 적응증 이제 판정까지 받게 되면은 렉나자 비소세포 폐암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뇌종양 쪽 치료제 시장도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한 재료로서 또 하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렉나자만 가지고 재료가 소멸이 됐으니 FDA 승인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헛소리에 대한 제 답변은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더 굉장한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죠. 이제 9월 20일 날 이 공시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상품 공급에 관련된 공급 계약 소식입니다. HIV, 에이즈 치료제 관련해서 원료 공급 계약 소식이 떴고요. 자, 공급 양이 그렇게 유의미한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1,0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매출액이 1조 8천억인데 여기에서 5.8% 정도에 해당하는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오른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냐,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 재료가 얼마만큼 무서운 재료인지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료제를 받아 쓰는 제약 회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예요. 일본 제약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는 올인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HIV,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부르는 HIV 치료제 시장의 거의 선두급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년간의 공급 계약 1,000억 원어치의 공급 원료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캐파가 얼마까지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려보겠습니다. 자, 길리어드와 1,07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유한양행의 100% 자회사인 유한화학이라는 업체에서 HIV 치료제 원료 공급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HIV,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제 어떤 시장으로 개화가 될 건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연 2회 투여를 할 수 있는 에이즈 예방 어떤 의약품을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지금 임상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임상은 지금 3상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임상 3상은 언제 끝나느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임상 3상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년간 공급 계약을 맺은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원료일까요? 이 임상 3상, 그렇죠. 지금 추진 단계에 필요한 의약품 원료 계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임상 3상 단계에서 몇 명 정도의 지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통은 몇 천 명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2,180명이 등록된 임상을 지금 진행했고요. 자, 이렇게 진행해서 1년에 2번 맞는 주사제 치료를 임상을 했을 때 100% HIV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이미 받아들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다양한 환자군,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별을 대상으로
확대 임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확대 임상, 그러니까 퍼포즈 2라고 하는 확대 임상에서는 이제 3, 4, 5 단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할 걸로 보이는데 이 임상 단계별로 대략 5천 명 정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결과값을 도출해내고자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천 명, 많게는 1만 명에 가까운 환자를 이제 추가 임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1만 명의 환자에 투약할 만한 원료 가격이 얼마다? 1천억이라는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에이즈 치료제가 아닌 에이즈 예방 주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이즈는 동성 간의 어떤 성행위로만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사기를 공유한다거나, 그렇죠? 어떤 혈액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침투할 수도 있는 게 에이즈입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시간대에 걸릴지도 모르는 굉장히 끔찍한 질병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인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에이즈 100%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주사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더 이상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제까지 병행할 수 있는 1년에 2번 맞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원료를 유한화학, 유한양행에서 지금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에이즈에 걸려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끔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무려 3,670만 명입니다. 아, 굉장한 숫자죠. 자,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환자만 수천만 명에 달할 거다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환자군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한 예방주사의 양은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우리가 1년에 2번 맞아서 에이즈를 100% 예방할 수 있는 주사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에이즈 예방 주사의 시장 캐파는 최소 3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최소 3조 원부터 시작할 거고요. 에이즈 치료제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유통되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는 365일 매일마다 1일 1약을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약으로 존재를 하는데 매일 투약을 해야만 예방을 하거나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 지금 알약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알약도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판정이 된 게 전체 에이즈 환자의 98%에만 예방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된다. 나머지 2%는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의약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번에 유한양행의 원료로 하려고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건 뭐다? 1년에 2번 주사를 맞으면 100% 예방이 되는 에이즈 치료제 예방 주사를 갖다가 지금 임상 끝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5년 말에 이 최종 임상 결과가 발표된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원료 주문이 대기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렉나자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소세포 폐암에서 점유할 수 있는 점유율이 3, 40%만 되더라도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시한 22만 원 그 목표가를 훨씬 상회를 할 건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지금 렉나자뿐만이 아니라 에이즈 예방 치료제에 원료 공급이 지금의 10배, 뭐 20배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재료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고요. 이거 이외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면역 관련해서, 그렇죠? 알러지 치료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이 1년에 하나씩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뭡니까? 이제 시작이라.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차트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재료, FDA 승인 재료를 갖다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유한양행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 그러니까 이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든 재료가 마르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무상향 그 기준을 우리가 숫자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재료들이 얼마만큼의 또 추가적인 유입을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가능성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유한양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당장 내년에 그렇죠?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에 판매를 준비 중에 있는 그렇죠? 원료 공급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1만 명 기준으로 1,000억 번의 원료를 제공한 거예요. 1년 동안.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한다. 이거의 10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의 20배에 달하는 원료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그럴 경우 매출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억이 아니라 1조 원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20배다 그러면 2조 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과연 2027년, 2028년 전체 매출이 3조 원밖에 안 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두 눈 똑바로 뜨고 이런 재료들 어떻게 움직일지 포착을 하셔야 되고, 이럴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 판단하셔서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잡아야 될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좀 챙겨보셔야 되는 종목 유한양행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런 이유로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들의 어떤 이제 매수의 합류가 심상치 않은 이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상승 압력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매동 타이밍 잡을 수 있는 대응 전략 하나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좋은 재료 알겠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방이 30만 원 이상으로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렉나자와 그리고 그 에이즈 예방 주사에 관련된 원료 두 가지 재료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 30만 원 이상의 주가 상승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응 전략 안에서 찾아가실 수가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사모펀드, 그리고 연기금,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의 매집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매수 단가, 평단가가 있을 거예요. 이 평단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이게 급격하게 고점으로 올라가게 되면 뭘 만드는 거예요? 얘네는 추가적인 매수를 위해서 저항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박스권에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을 만들어낼 건데, 이 주가 흐름 내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저점이 형성이 될 때마다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가셔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이 연기금 같은 큰 덩어리들 얼마 정도의 매집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대응 전략 안에 제가 매수매도 전략을 짜놨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받아가시는 방법 일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120-3321번 위에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유한양행 대응 전략이니까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유한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처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처럼 급등하기 직전 우리가 매수 타이밍 언제쯤으로 잡아야 될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대응 전략 무료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010-8120-3321번으로 유한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무료로 전송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유한양행 매수매도 타이밍 잘 잡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셔서 꼭 좋은 결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매번 보여드리는 거지만 매일마다 급등과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하루 시초 30분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모아놓은 저희가 그 사례들, 그리고 그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들 추천해드리는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급등주들 하루에 한두 개씩 받아가시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구간 이렇게 단타 치면서 메꿔갈 수 있는 종목들로 꼭 이렇게 알차게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추천받고 싶다, 매일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하루에 한두 종목씩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대응 전략 따라서 이렇게 종목 추천 우리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일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추천해 드릴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매일 급등할 수 있는 한 종목씩 10% 이상 수익 받아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추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가 좀 부실하긴 했는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한양행 비롯한 우리나라 유망한 기업들 꼼꼼한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내용들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